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사학과의 이승호입니다. 이번에 호남문화유산연구원에서 아시아 역사도시 산책이라는 주제를 두고 아마 첫 번째로 중국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이 거대한 나라에 대해서 한 학기를 할애해서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 6번째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무려 5번에 걸쳐서 중국을 종행하면서 그야말로 여러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담당한 것은 성도, 무안, 남경이라는 도시를 제가 강의를 위촉받게 됐어요. 매력적이면서도 유서 깊은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주제를 이렇게 장강이 선사한 촉과 강호의 세계, 이런 주제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 장강이라고 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6대 하천에 들어가는 이 물길을 따라 장강의 상류에서부터 중류와 하류로 이어지는 그 중에 가장 핵심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에서 듣는 거예요. 지도에서 나온 것처럼 평면적인 지도보다는 이렇게 굴곡진, 지형이 있는 지도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중국 역사를 강의하면서 되게 첫 수업 때 이런 지도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리모컨을 주면서 중국에서 산다면 이 지도를 보고 이 거대한 96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지만 학생은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 중국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학생도 이렇게 유심히 지도를 보겠죠. 그리고는 고비 사막에 살 수는 없잖아요. 고비 사막. 유라시아의 가장 험난한 타클라마칸 사막. 투르크말로 한 번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천산산맥과 골륜산맥이 있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 특히 이 타클라마칸 사막 타림 분지는 해발 고도 마이너스 50에서 100으로 해 수면의 높이보다 지하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막이에요. 연평균 강수량이 50mm 이하, 거의 극건조 지역이에요. 누가 이런 데 살겠어요? 여기 인구 밀도가 희박해요. 그러면 칭잔고원이라는 티벳 고원, 해발 고도가 4,000, 5,000, 6,000, 8,000, 에베레스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고 저기 내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고산 증세로 구토와 어지러워서 이틀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런데 인구 밀도가 희박해요. 중국의 남북으로 흐르는 거대한 흥한령 산맥과 여기 태흥산맥을 경계로 태흥산맥의 동쪽을 뭐라 그래요? 산동이라고 해요. 여기 태흥산맥의 서쪽 땅을 뭐라 그러겠어요? 중국의 산서성입니다. 세계 5대 하천이 황하가 흐르고 황하가 내몽고로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산문엽에 꺾어져서 흘러 동쪽으로 흘러가죠. 황하의 북쪽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북. 중국의 하북성이고 북경이 황하의 북쪽이다 이거죠. 여기는 뭐예요? 중국의 하남성인 거죠. 황하의 남쪽 땅. 이렇게 지금도 중국에 큰 산맥과 하천을 경계로 광역 행정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볼 주요 내용은 이 장강이에요. 황하보다도 더 길고 담수량이 높은 이 장강. 이 장강의 수많은 하천과 특히 이곳에 호수가 집중적으로 있어요. 호수의 북쪽을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가 호북성이에요. 호북성의 주도가 무안인 거죠. 이 호수의 남쪽은 뭐예요? 중국의 호남성인 거예요. 호남성의 중심 도시가 마오쩌둥, 모택동의 고향인 장사인 거죠. 사실은 우리는 중국이라 그러지만 너무 거대하고 15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한 나라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다. 이 거대한 사이즈.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의 중국이라고 그러지만 학생들에게 어디 가서 살고 싶냐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저는 여기서 살래요. 여기 광화라는 평야가 있죠. 바로 여기 북경이 있고 상해가 있고 황하의 중하류와 장강의 중하류가 있는 이 광대한 평야. 누가 봐도 저기에 사람이 모여 살고 도시가 형성되고 고대로부터 문명이 축적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 황하의 이 지역을 고대인들은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문명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고대 무려 3천여 년 전부터 여기를 중국인들은 중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중심이고 여기에 언덕진 곳에 사람이 모여 사는 거다. 황하 문명의 지역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황하 유역인들의 공간관념이에요. 이 공간관념의 중원을 문화관념으로 표현하면 중화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꽃이 있고 번영이 있고 문명이 있는 곳이다. 바로 중원의 공간관념을 문화개념으로 바꾸면 중화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강유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장강유역을 지금 가는 거예요. 장강유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공간관념은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어릴 때 무협지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연령층이. 바로 무협지 읽으신 분들은 뭐가 익숙해요? 강호죠. 강호. 바로 강이, 장강이 있고 수많은 호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호라는 말은 이건 남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간관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 있는 게 장강이고 수많은 호수들이 있으니까 강호라는 거죠. 이렇게 황하유역의 화북세계의 공간적 정체성, 중원 혹은 문화적으로는 중화, 그러나 남쪽 사람들에게는 강호라는 거죠. 이 장강이라는 강호, 이 강을 따라서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하 그러면 그건 황하를 가리키고 강 그러면 이건 장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제가 보니까 양쯔강이 더 익숙하죠. 지금은 양쯔강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장강이라는 말을 쓰죠. long river예요. 길고도 긴 강이라는 거죠. 이 장강에, 그 장강 유역에 가장 번영한 도시 소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강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주가 있기에. 소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항주라든가 상해 같은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 아래로는 절강성, 호북과 호남 같은 이 모든 것이 남방 장강유역 사람들의 관념에 있고 지명이고 자연의 모든 반영이 바로 지금의 이런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수많은 문명들이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입니다. 아마 아시아 문화도시 시리즈에 이번 학기는 중국이지만 다음엔 일본 여러 도시들을 하겠죠. 아마 나중에 어디까지 할지 모르나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땅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처럼 이렇게 초기 문명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장 풍부한 수원을 따라 물이 있는 가장 담수 중에 가장 풍부한 수원은 강이죠. 그러니까 그 큰 강 주변에 문명들이 발전하게 돼서 황하, 장강, 그리고 민강이라든가 메콩강이라든가 회하라든가 수없이 많은 강들이 있어요. 우리 한반도의 고대 문명과 매우 밀접한 강은 저기 요하예요. 요하. 저 요하라는 강을 따라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그러고 요하의 서쪽을 요서지방이라고 그러고 고대 고조선과 고구려의 우리 한반도 역사의 중심 무대가 저 요하 지역이에요.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중국의 영토고 조선 후기 들어가서 한때 간도 지방을 우리의 영토에 일고 있었지만 결국 청나라가 저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우리의 고대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토는 현재 우리의 영토는 아니고 우리 고대 문명의 중심이었던 요하 문명이에요. 이렇게 큰 강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황하와 장강과 그리고 장강의 상류에 민강이 있어요. 장강의 지류인데 이 민강이 흘러내려와서 사천성의 평야를 흐르다가 장강이랑 만나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사천성의 문화와 선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 대하천 문명이라고 해요. 반드시 강만은 아니고 어떤 문명은 호수, 어떤 경우는 지하수, 어떤 경우는 그 적은 아주 작은 물을 가지고도 건조한 지역에서도 문명이 발전해요. 그러나 역시 왜 4대 문명이라고 할 때 이런 큰 하천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황하유역의 저 황토 고원지대를 드론을 띄워서 보게 되면 저런 모습이에요. 저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중국의 하남성과 섬서성 지역의 황하 중류역을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저게 황하 문명이 발원한 상당히 건조하지만 그러나 연평균 강수량이 약 1000mm 전후. 건조하긴 건조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농경이 가능한 강수량의 한계가 약 400mm 정도예요. 400mm 이상이면 농경이 그래도 해요. 그리고 1500mm 이상 되면 굉장히 아열대가 돼서 쌀농사 문화권이 들어가고 여기는 쌀농사가 아니라 건조하기 때문에 밭농사를 짓는 황토 고원지대인 거죠. 건조하지만 여기서 바로 중국의 황하 문명이 발전했어요. 저 북쪽에 보이시는 것은 저 산이 아니에요. 끝없이 황토 고원이 켜켜이 쌓여있는 곳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반갑지 않지만 봄이고 여름이고 아주 매캐하고 황사가 날라오는 발원지가 여기에요. 바로 이게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심지어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황사가. 근데 여기서 척박한 것 같지만 황하 문명이 발전했어요. 이런 곳에서 황하가 저 거칠고 켜켜이 쌓이는 황토를 침식하면서 맑았던 이 물이 서서히 누런 1년 평균 16억 톤의 진흙을 침식해서 흘러가요. 지구상의 담수 가운데 이 강의 진흙의 밀도가 제일 높아요. 제가 황하를 가보면 이게 물인지 진흙인지 꿀떡꿀떡 흘러가요. 그리고 저 황하가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서해죠. 그 바다로 흘러가니까 거기를 우리가 황해라 그러는데 고대부터 중국인들이 황하가 바다로 흘러나가는 그것을 바래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 우리의 고구려 유민들이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갖고 세운 나라가 발해죠. 그 발해가 바로 황하가 흘러가는 그곳이에요. 이런 황하, 바로 중국인들은 어머니의 강이고 문명의 젖줄이라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장강은 바로 남방 문명의 젖줄이고 거대한 협곡을 흐르면서 이 장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유명한 장강의 삼엽이라고 하는 협곡의 모습이에요. 약 20몇 년 전 제가 장강 협곡을 크루즈 여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꼭 기회 되시면 우리 강의 오늘 강의도 장강이니까 장강 크루즈 여행이 있어요. 그래서 충칭에서 의창까지 혹은 반대로 의창에서 충칭까지 크루즈 여행을 타면서 이 장강의 협곡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장강이 선사한 그 문명의 꽃, 보통 이 도시를 문명이 시작된, 바로 모든 문명이 응축된 곳을 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장강이 선사한 정말 매력적인 도시가 있어요. 보통 이 남경을 장강이 선물한 진주라고 해요. 장강 하류에. 그리고 남방의 중심 도시인 바로 남경이죠. 그리고 많은 왕조의 수도가 남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류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고대 중국의 초나라 문화권. 여러분들은 이제 남경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국 고대 오나라 문화권.
무한 그러면 고대 중국의 초나라 문화권인 거예요. 그리고 사천성의 성도는 고대 중국의 촉문화입니다. 촉. 파촉 혹은 유비가 삼국시대에 제갈량과 세운 나라가 자기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니까 유씨 가문이니까 한나라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한나라의 중심 도시는 여기 시안이잖아요. 장안. 근데 여기를 조조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적벽대전 이후에 차지한 땅이 여기예요. 한나라를 하고 싶지만 여기를 고대인들은 촉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충한 게 촉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죠. 이 지역을 촉의 땅이라고 했었어요. 이 세 도시를 우리가 그러면 상류에서부터 서서히 내려오면서 장각이 선사한 문명의 꽃, 바로 성도와 무안과 남경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시인,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시인을 가리켜 시성이라고 해요.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하죠. 200도 있지 않습니까? 200은 시선이라고 해요. 술을 좋아하고 달을 좋아하는 200에 대해서는 낭만적으로 시의 선이다, 신선이라고 하고 두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안의 유명한 황암루라고 하는 중국의 3대 누정에 들어가는 바로 황암루죠. 그리고 남경에 있는 남경대교. 장강이 이제 하류로 가서 얼마나 바다같이 펼쳐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